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챔피언 상담을 진행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2부까지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제가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섣불리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신규 매수를 조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고점에 새로 사시는 거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좀 안 가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사시는 것 같은데 현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복구에 100%, 200%, 300%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 종목을 안 간다고 해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들 돈 버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당장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거나 주가가 빠져서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저점 라인 때까지 이렇게 도달했거나 한다면은 섣불리 추가 매수하시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받는 그 습관만 기르셔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뭐 수익이 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좌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많이 이용하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뭐 2부는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없이 바로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300원에 20%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이런 자리들이 매수해가지고요, 좀 뭐라 해야 될까, 수익 내기가 되게 곤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2차 전지니 네. 뭐니 해갖고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매매하기가 곤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시세를 안 내고 죽어버리는 기업들이 한 10종목 중에 7, 8종목은 여기서 그냥 시세 안 내고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가는 경우들은 한 두세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나갈 때 뭣도 모르고 사버리게 되면은 2, 3년 동안 고생하는 종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한물 간 종목을 자꾸 사려고 해요. 얘 한물 갔잖아요. 한때 잘 나간 거잖아요. 이 미래나노텍도 2022년, 2023년까지가 잘 나간 거지. 지금 그때 이후로는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내리막길 걷고 있고 회사도 테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 이렇게 뭐 테마라고 하지만 요즘에 2차 전지 테마가 살아있나요? 살아만 있나요? 아니면은 뭐 활황으로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그냥 살아만 있고 기대만 찔끔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그쪽 말고는 사실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빵빵빵빵빵빵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보니까 사실 얘는 한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한때 잘 나갔고 앞으로는 빠지는 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반등 이렇게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물려버린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려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대응 전략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샀을 때 대응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7,700원짜리가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밑으로 빠졌을 때 뭐 가져가가지고 반등을 기다려본다 하면은 심적으로도 아마 고통이 많이 받을 거고요. 만에 하나 이게 반등 없이 12,300원, 13,000원짜리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막 만원짜리라든가 7,500원까지 물려야 되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손실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요. 17,000원짜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시세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 있어가지고 한번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아마 22,000원대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시 달려갈 힘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반등 잠깐 나오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전 내지 약수익 21,000원대에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고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애경산업 26,600원에 20%. 애경산업을 26,600원에 20%요. 20%. 네네. 일단 애경산업을 26,600원에 사셨는데 지금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뭐 아직까지 수익이 네네. 나오고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맞아요. 애경산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인식을 받아가지고 얘가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점점 실적이라든가 이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회복시키고 있고 오히려 매출은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네.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내려와 있지만 사람들이 이 회사의 진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지 않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 거고 들고 있는 네네. 사람들도 물려있다 보니까는 꼴배기 싫으니까 뭐 할까요? 자꾸 손절하고 팔아내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우하향 종목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요, 이제 우리가 사놓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지, 뭐 빨리빨리 돈 벌면 좋지만, 인생이 그렇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막 그르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주식도 그래요. 빨리 가면 참 좋은데 천천히 네. 가더라도 확실하게 수익 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경산업 지금 이거 사셔서 들고 있는 건 저는 나쁘다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이거 반등 나온 것도 뭐 팔거나 뭐 사거나 뭐 이럴 것까지는 없고 얘가 반등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구나 정도의 신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올라왔다고 뭘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얘가 16,000원까지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16,000원짜리까지 내려오거나 조금 그 이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비중을 오히려 조금 늘리는 전략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늘려가지고 다음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 25,000원 내지 27,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홀딩에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밑으로 조금 밀린다고 하면은 15,000원 언저리 때쯤에서 추가하며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신호에서는 대응하지 마라. 그냥 오늘 나오는 급등은요 무시하세요.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신풍제약. 신풍제약이고요. 예. 몇 시간 비중이요? 17,500원. 17,500원에 30%요. 예. 이거 뭐 엊그제 사신 건가요? 빠입니다. 좀 그전에 사가지고 네. 조금 들어왔는 게 이제 계산해보면 17,500원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님 혹시 TV 소리가 지금 많이 들려서 그런데요. TV 소리 좀 많이 이렇게 그냥 음소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일단 신풍제약을 지금 이렇게 뭐 사서 들고 계시는데 이걸 왜 샀을까요? 참 그렇네요. 신풍제약은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평소에 도박을 좀 좋아하시거나 도박의 운이 좀 따르신다면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좀 진짜 운빨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도박을 평소에 좋아하시거나 내가 도박을 좀 즐겨 한다. 그리고 도박을 할 때 난 운이 좀 따르더라. 라고 하신다면 들고 가셔가지고 이게 슈팅이 일시적으로 막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25,000원대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고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고 나면은 딱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유상증자의 늪이라던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뭐 매수가 근처라 보니까 저는 일단 조금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게 15,000원 지지가 받는다면 아마 슈팅 나와가지고 21,000원대 내지 2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노릴 바에 그냥 2만 원 정도쯤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이 기업 좋은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는데 그 변동성 노리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버섯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2만 원까지 저는 가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반등 나오면 네. 매도한다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 본전 정리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시청자님 지금 상담을 받는데 2만 원까지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생각 드는 게 주식 실력이 많이 아예 없으시구나. 그러면 본전 정리하시라는 많이 전략을 없습니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본전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천단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이요? 제약. 네, 6만 원에 30%요. 6만 원에 30%요? 네. 그럼 뭐 하세요, 이거? 안 팔고? 팔아야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되나. 제가 그냥 진짜 너무 단순한 질문을 조금 해드려 볼게요. 제가 농사를 지어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집에 텃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심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씨앗을 심고, 새싹이 나오고, 풀이 자라고, 잡초도 뽑고 이랬는데 이제 방울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방울토마토 이쁘다 구경만 하고 있고, 그게 방울토마토가 써가지고 문드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내 먹지도 못하고 끝났네 이러면은 시청자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농부들이 있거든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쌀을 심어가지고 가을쯤 돼서 이제 와 이제 노란빛으로 다 물들었고 벼가 이제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야 기분 좋구만. 야 노란색 보니까 너무 좋다. 이 맛에 내가 농사 짓지 하고 수확도 안 하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막걸리 마시고 있다가 비 오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썩어버리고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게 농사 짓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좀 엉터리일까요? 전화 받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전화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경을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물론 더 갈 것 같아서 들고 가겠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서 더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어디 있고 수익 더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술을 마실 때 술 더 마시고 싶고 마시다 보면 끝까지 가고 싶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마시면 필름이 끊기고 인사불성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절제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마시고 싶지만 출근해야 되니까 절제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요. 매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주식 전문가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정말 답답하게도 왜 매도를 잘하는 걸 묻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제어하면 매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욕심을 제어해가지고 지금부터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챙겨라고 있는 겁니다. 수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든 뭘 했든 간에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으면 수확을 하면 될 거를 왜 구경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1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이 얼마였는데 내가 이걸 지금 안 팔고 이렇게 빠져내려가니까는 내가 지금 이거를 팔아내려고 하니까 14만 원까지 갔던 걸 12만 원 팔려고 하니까 억울해 죽겠네. 130% 수익 났던 게 80% 90% 수익 내려니까 배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못 팝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거나 절반 매도하시거나 해서 분할 매도를 지금부터 진행하시면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신고가 올라간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고 신고가에서 이미 한 번 쓰고 2번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하기 때문에요.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익절가를 정하세요. 이 가격이 밀리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겠다라는 익절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12만 원 내지 13만 원 사이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청자님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생각을 해서 나는 12만 원까지 익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는 난 좀 더 욕심내서 13만 원에서 익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기준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은 챙겨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할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OCI요. OC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4,000원에 20%요. 84,000원에 20%요? 예, 82,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82,000원 밀리게 되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칼을 잡으면 손이 다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칼이 떨어질 땐 떨어져서 그냥 밑에 이렇게 쨍그랑해서 땡그루루 해가지고 완전 자리 잡을 때까지 냅뒀다고 손잡이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다치고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 OCI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서 굳이 지금 바닥 잡은 신호도 없고 바닥 잡으려고 하는 어떤 뉘앙스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먼저 들어갔어야 했나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고, 그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자리가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단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요.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저는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82,000원 무너지게 될 때는 그냥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거나 다른 종목, 다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잡으러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노먼 컴퍼니요. 지놈 앤 컴퍼니요? 컴퍼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1,200원에 30%입니다. 12,000원에 30%. 이거 왜 사신 걸까요? 내가 지금 아마케 그것 때문에 샀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마케가 뭐예요? 그 ACCR인가 뭐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샀거든요. 거기서 왜 뭐 한대요? 예. 뭐 해가지고 그 참여해가지고 좋다고 뭐 하나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6개월 못 됐어요. 아직 크게 손실나지 않으셨죠, 주식하면서, 그죠? 예.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니, 하다가 손실 날 때도 있었어요. 크게 손실 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네요. 일단 지노맨 컴퍼니라고 하는 이 기업을 뭐 아마케 때문에 사셨다라고 했는데 아마케가 그냥 뭐 매년 열리는 거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고 여기저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회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어마어마한 뭐 대단한 뭐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학회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본다면 학회가 왜 열릴까라고 한다면은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여는 학회가 있고요. 이제 의사협회에서 뭐 여는 학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사협회에서 여는 학회도 걔들이 열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냐 하면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돈 다 대줘요. 그러니까 학회는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어떤 뭔가 이제 합법적인, 우리가 리베이트가 불법이다 보니까 합법적인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의사들 모아놓고 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약이 있으니까 좋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써주세요잉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술 대회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이렇게 뽐내는 그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학회도 그런 이렇게 리베이트의 어떤 현장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학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신성하고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정말로 면역 항암제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약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학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학술지뿐만 아니라 의료 저널이라든가 의료 기사 같은 게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아마 노벨상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 학회 참여한다 이게 무슨 그거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별 내용도 아닌 거에 지금 별 쓸데없는 기업을 사놓으신 거예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얘가 만들고 있는 이 약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얘가 지금 매출은 별로 없어요. 적자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임상 뭐 그리고 어떤 투자 연구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적자가 매년 500억씩 나고 있는 회사인데 이 500억씩 나고 있는 건 어디서 마련되고 있는가? 이 회사가 처음 상장됐을 때 들어와 있던 돈들을 최대한 써가면서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유보금 자체가 600%씩 깎이고 있다는 것은 내년이면 이 회사 돈 없어요. 그러면 돈 없으면 뭐 할 거냐면요. 유상증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유상증자 안 하면 이제 상장 폐지되고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돈 좀 더 주세요 투자자님들. 투자 안 하시면 이거 상장 폐지될 텐데 종이 쪼가리 돼도 괜찮겠습니까?
했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님도 학회 때문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졌네, 4,000원까지 떨어졌네, 야 이거 종이 쪼가리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유상증 잔다고? 아씨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또 돈 줘야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도박에 가까워요. 되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되면은요 얘가 무섭게 올라갑니다. 약이 진짜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한가가 막 몇 방씩 올라가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막 3배, 4배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지표라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신빙성, 신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선택을 하나요?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겁니까? 결과가. 그러니까요. 면역 항암제 만들었는데 효과 없다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제가 말하는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 도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도박하는 걸 말리면 강원랜드 문 닫아야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카지노 문 닫아야죠. 도박은 뭐 누구나 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식을 이렇게 도박처럼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냥 카지노 가서 그냥 바카라라든지 블랙잭이라든지 룰렛을 하시지 왜 주식을 도박처럼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 도박할 때 딴 데 많이 있으니까 아니 뭐 하물며 그냥 친구랑 맞고 쳐도 되잖아요. 맞고를. 그 왜 주식을 이렇게 도박처럼 해야 되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그냥 요즘에 제약 바이오 붐에 있어가지고 붐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그 반등 나오면은 그냥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그냥 빨리 그냥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팔고 난 다음에 뭐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갑자기 면역 항암제 성공했다면서 주가 올라가면 배 아프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반등 나오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10,000원대쯤 올라올 때 그냥 본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면은 그냥 8,700원 빠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빨리 도박을 그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한주 궁금하세요? 라이트 메탈. 한전 라이트 메탈. 한주 예. 라이트 메탈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500원이 20%예요. 자, 일단 이 종목은요, 당분간은 계속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사셨고, 그리고 저점이 깨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란 거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지 말란 걸 왜 다 했을까? 손실 보고 싶어서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하면 손실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들을 산다는 거는 나 손실 나고 싶어요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시네요.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는 사갖고 돈 안 벌립니다. 결국 이거 3,500원짜리가 저점이었고 그 자리가 무너졌고 그 자리가 무너지고 나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2,500원이나 한 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갑자기 급등 현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장이 안 좋을 때 얘가 급등 현상이 나와서 본전 탈출 기회 또는 3,3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라면 그때 과감하게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없다면 그냥 2,000원이나 2,000원 정도까지 그냥 물려있는다 생각하고 그냥 냅두세요. 그렇게 해야지 탈출이 가능해지지 이거는 뭐 손을 대가지고는 좋을 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심텍홀딩스를 상담을 주셨는데 3,77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 정도 이렇게 사셨고요. 수익 볼 때까지 끌고 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수익 볼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데 엮여 있긴 하고요. 회사가 실적이 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지금 당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요. 안 좋아졌는데 바닥을 잡아서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을 다니고 있던 친구가 직장을 잃었어요.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모아 놓은 돈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그 백수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5천만 원 모아놓은 거 다 썼습니다. 다 써가지고 이제는 직장을 또 다시 한번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구인구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네. 나를 찾아주는 데도 없네. 라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알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옛날에 잘 나갔던 막 진짜 한 연봉
1억, 2억 받았던 시절처럼 다시 잘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편의점 한 일주일 있다가 때려치우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쟤는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박수 쳐야 돼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반도체가 한때 잘 나갔죠. 지금 되게 안 좋아졌죠. 되게 안 좋아진 다음에 올라갈랑 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올라갈 듯 말 듯 한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예요.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을까예요. 그런 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있는데 저는 저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SK하이닉스도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좋아진 건 아닌데 좋아진 건 마냥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는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이 무조건 좋다 하는 그런 약간 맹목적인 약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홀딩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기업들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홀딩스라는 기업들의 특징은요. 주가가 매우 늦게 움직인다.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시세 냈던 기업인가 한번 보면요. 2014년에 한번 시세 내고 난 다음에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2022년까지 6년 동안 시세라고 할 만한 시세는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가져가서 수익 낼 때까지 가져가겠다? 괜찮긴 하죠. 괜찮긴 하죠. 한 6년만 가져가시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져가실 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단기 반등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반등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도체 분위기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좋은지 모르면서도 그냥 반도체 좋다 생각하고 사고 있거든요. 그 매수세 때문에 시세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역시나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반등 시간에 매도하시고 추가 매수는 비중이 5%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추가 매수해서 가져갈 바에는 저는 밑으로 밀리면은 2,500원대까지 손절하고 말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고요.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 정도 비중이신데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게임 관련주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될 것이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반토막 나는 거 금방입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반토막까지 나더라도 올라오는 것도 금방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견딜 수 있는 자들이 게임 관련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17,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2,5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순식간에 튀어 올라가지고 아마 22,000원까지 그냥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팔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고 하면은 10,000원대에서 한 8,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역시나 반등 나갈 때 순식간에 또 튀어 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여기 22,500원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밀리면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 반등이 나온다면은 20,000원대까지 그냥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주에 춘광 빌딩으로 오시면은 스페이스 코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LG 생활건강인데요. 네.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샀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이 지금 다른 계좌로 그냥 옮겨놔서 100% 비중을 갖고 있고 단가가 145만 7천 원이거든요.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그 현금이 있으세요? 지금 다른 계좌를 수익권인데 다 정리를 하면 한 300 정도. 아니요. 이거 추가 매수할 자금 정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은 이거 산 금액만큼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그거 산 금액만큼은 없어요. 와,
강적을 근데 지금 만났네요. 추가 매수 한 5개 정도 제가 지금 이거 5개를 가지고 있는데 5개 정도는 아니요, 추가 매수를 할 주식수를 그렇게 네.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5주라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주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약 1,000만 원, 한 900만 네, 원 정도.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5주 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을 싸게 더 많이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치를 살 건데 150만 원짜리를 사니까 5개밖에 못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맞아요. 1,000만 원치를 살 건데 4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은 몇 개를 사는지 아세요? 25개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1,000만 원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게 되면. 그죠? 그쵸. 그러면 네. 같은 그 1,000만 원 가지고 5주를 사고 1,000만 원 가지고 25주를 산다면 시청자님은 5주를 사실래요? 25주를 사실래요? 25주를 사는 게 낫죠. 그렇죠. 같은 돈으로 우리가 10,000원치 사과 주세요라고 했는데 2개 주는 거랑 10,000원치 사과 주세요 했는데 7개 주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돈을 쓸 때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비싸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은 지금 사과 같은 거 사러 가려면 어때요? 사과값 비싸니까 같은 돈으로 많이 안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네, 사과 사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딴 거 먹으면 되지. 근데 그런 사과값이 떨어지고 나면은 같은 돈으로 사과를 많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돈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투자는 네. 돈의 효율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서 첫 번째로 140만 원에 사는 그 저희를 잘 모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전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사과를 뭐 거의 한 1,000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왜 사과를 5개 받는 시절에 저렇게 사시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샀을까라는 첫 번째 아쉬움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5개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5개 사봤자 200만 비 더 됩니까?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 투자 원금, 투자 자금은요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25주를 사버려야 위에서 5주 산 거랑 밑에서 25주 산 거랑 해갖고 30주가 되는 거고, 나는 총 투자 금액이 2,000만 원 되는 거니까 나누게 되면은 대충 한 7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매수가가. 그러니까 140만 원 샀지만 70만 원까지 내가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 금액만큼 사게 되면은 3분의 1 내지 4분의 1 내지 뭐 5분의 1까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가가. 그러니까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많이 해버려야지 좋은 건데, 만약에 여기가 시청자님께서 지금 5주를 더 산다고 하면 1,200만 원을 투자하신 상태에서 10주를 산 거니까 매수가가 120만 원밖에 안 떨어져요. 그럼 5주 왜 사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140만 원이나 120만 원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여기다가 5주를 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거면 많이 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주세요. 말한 게 추가 매수, 여기 이 LG 생활 건강을 사신 만큼의 매수 금액, 그러니까 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 돈이 안 되면 이 종목은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돈보다 적은 돈을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산 금액만큼 어디서든 간에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빚내지 마시고, 직업 있으시죠? 직장 다니고 계실 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다니신 거 꾸준히 모으세요. 꾸준히 모으다 보면은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한 1,000만 원치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 모았을 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왜? 지금 근데 이거는 여기서- 급할 것도 없고 답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가지고.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지금 이거는 LG 생활 건강, 이거는 저 140만 원에 100% 사셨고 비중까지 많으시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설프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어정쩡하게 130만 원, 120만 원 낮출 바에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이거 냅둬 놔봤자 기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냅둬 놔보세요. 그냥 아마 시청자님 그냥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일 때까지 열심히 생활하셔가지고 열심히 알뜰살뜰하게 돈을 아끼셔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가 이거 매수한 금액 정도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 자리가 어딘지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이 종목은 아직 하락이 안 끝났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락이 끝나야 추가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락이 안 끝났는데 추가 매수 하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 잡는 거 충분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는 종목이라서 급할 거 없으니까 일단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네네. 돈이 없는 사람하고 지금 제가 무슨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추가 매수 안 하면은 본전까지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몇 년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겠지. 뭐 몇십 년이 됐든. 근데 그 몇십 년 기다릴 바에야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기다리는 시간 단축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금 마련하는 게 1번입니다. 그 추가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그 돈 마련될 시간이면 얘도 바닥 잡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요, 제가 네. 그 1,000만 원이 있어서 네. 매수를 만약에 그래도 하잖아요. 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그래요? 아니라고 제가 1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한 겁니다. 네, 추가 매수할 네, 타이밍이 네. 아니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고 들으세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 2번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니 추가 매수할 돈을 무리해서 마련하지 마시고 천천히 마련하시면 얘도 자리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네, 급하지 무슨 않아요. 말인지 회사 안 없어집니다. 회사 안 망합니다. 상패 안 돼요. 냅두세요. 아시겠어요? 냅두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냅두고 알겠어요. 본업에 충실하셔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셔가지고 1,000만 원 마련되는 그 순간 전화를 다시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얘도 자리 잡았을 겁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실수를, 너무 큰 잘못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은 1,000만 원이, 그러니까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이 이왕이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다다익선입니다. 추가 매수 자금은요. 그래서 더 많이 모이면 그때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이 회사 안 없어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영진약품 영진약품이고요. 3,530원에 30%입니다. 3,530원에 30%요? 예. 비중이 조금 아쉽네요. 비중이 좀 적었으면 추가 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적자나다가 지금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매출도 좀 올라온 상태라서 저는 지금 흑자 전환 이슈랑 요즘 제약 바이오 이슈랑 그리고 얘 대주주가 KTNG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 한번 해볼 때 회사는 안정적이라서 매수가만 잘 낮춰놓으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수가를 낮추기에는 비중이 이미 좀 많으셔가지고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당장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얘도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서 승부수를 던진다라고 해서 매수가를 조금 이렇게 크게 늘려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지금 일단 2,000원짜리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자리 잡으면요. 반등이 아마 나와줄 겁니다. 나오면은 아마 3,000원대는 모르겠고 2,700원에서 3,000원 사이 언저리쯤까지 올라와 줄 것 같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올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올라올 때 내가 억울해요. 저기까지 올라올 때 어떻게 팝니까? 나 손실나서 팔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장기 투자에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내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밑에서 지가 아무리 놀아봤자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내버려둬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그냥 뭐 한 2, 3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여나 여기 2,000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2, 3년 가져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우여곡절 중에서 만약에 2,000원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1,500원쯤 됐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이왕이면 이 알겠습니다. 종목 안 사는 게 참 좋았는데 샀으니까 이왕이면은 손실 없이 나와도 될 것 같으니 시간을 투자 많이 하자라는 결론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효성 첨단 소재 34만 원에 30%입니다. 34만 원에 30%요? 네네. 매수가 좋네요. 일단 위에서 올라왔을 때 안 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매수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쪽에 사는 습관으로 돈을 못 버는데 아래쪽으로 사는 습관으로는 돈이 벌려요. 저는 이때까지 주식 전문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요. 고점에 몰빵했는데 수익 냈다는 사람 못 봤고요. 저점에 몰빵했는데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이 투자가 무조건 들어간다면 사기 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말 참았습니다. 맞아요. 투자가 들어갈 거면 이왕이면 무조건 아래쪽입니다. 근데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이 매수가가요. 좋긴 좋은데 지금 현 상태에선 좋아 보여요. 근데 얘가 여기를 저점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식은요, 머리가 아프네. 결과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밑에 10만 원대 있다가 8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자리예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의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 쌍바닥을 그릴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쌍바닥이고 눌림목이고가 아니라 밑으로 빠지는 그냥 하락 추세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다시 1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10만 원까지 내려간다고요? 돈 잘 버는데 주가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내려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매수가가 잘 참으셨고 잘 사셨는데 30만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저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손절했다가 다음 아랫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고 아니면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되어준다면 아마 이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텐데 아마도 그러면은 30만 6만 원, 7만 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한 50만 원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30만 원짜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라던가 뭐 기업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신 자리가 차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타이어 소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으면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뭐 충분히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반등이 좀 나오면은 한 3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 시세 내고 올라가기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올라올 때 힘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올 때 분할 매도해서 그냥 치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IS고요. 15,000원에 15%입니다, 비중이.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탈출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안 파셨네요. 아, 그랬죠. 좀 오래 끌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좋은 이게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오래 끌고 간다라는 전략은요. 저점에 샀을 때 오래 끌고 가는 거지 고점에 사가지고 오래 끌고 가는 전략은요.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오래 끌고 간다라는 전략으로 돈을 번 사람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 있지 않는 매매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만 맨날 고점에 사서 오래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대부분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점에 사가지고 오래 끌고 가려고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에 사면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CIS 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자리거든요. 네. 엄청 이렇게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뭐 거의 막 저기 1,000원대 있던 기업이 2만 원대, 3만 원까지, 2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0배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고점에서 오래 끌고 간다라는 전략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다 팔아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팔아치우는 걸 시청자님도 십시일반에서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끌고 올라갈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서 기다려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리게 된다면은 이 종목의 매수의 인기는 시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CIS라고 하는 이 기업도 계속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줄고 매출도 좀 줄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의 영광처럼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살려고 했더니 야 CIS가 예전에 정도처럼 벌면은 2만 원짜리 사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살려고 하니까는 만 원도 비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매수세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냥 주가가 내려가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가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게 되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만 원 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자리라는 걸 빨리 현명한 사람이었으면은 깨달아가지고 내가 여기 들고 있으면 물리는 것밖에 안 되구나. 팔고 만 원에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죠? 오랫동안 가실 거였으면 15,000원만 되면 빠지니까 15,000원 되면 수주가 좋다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뉴스에 속아 나는 게 아니라
15,000만 되면 빠지잖아요. 뭐가 됐든 좋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빠졌고, 좋다 해서 올라왔는데 빠졌고, 좋다 해서 올라왔는데 빠지고 하는 데가 15,000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좋아서 올라왔겠냐고요. 다 좋아서 올라왔죠. 맞아요. 좋아서 올라왔대요. 뭐 수주등이 뭐니 뭐 좋대요. 그래서 15,00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빠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좋고 뭐고 뭐 간에 뉴스가 뭐고 간에가 15,000만 되면 빠지구나. 그럼 난 15,000에 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데 그게 욕심 때문에 잘 안 돼요. 더 갈까봐. 그렇죠. 올라가면 더 갈까봐. 이번에 다르겠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속은 거에 또 속고 속은 거에 또 속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더러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돈 뺏고 싶어가지고 온갖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도 못 팔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격을 믿으세요. 15,000원까지 가니까 얘가 빠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15,000원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는 게 맞습니다. 팔아야 되겠다 이거죠. 네, 맞아요. 억울해도 파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는 게 맞고요. 15,000원쯤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생기면서 힘이 좀 생긴다면은 17,000원, 20,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5,000원 왔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12,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12,000원에서 지지가 내서 반등이 나와서 고점 뚫는 형태가 나오면은 계단식 상승으로 해서 17,000원까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17,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12,000원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17,000원까지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고요. 저기서 반등 안 나오면 또다시 10,000원까지 내려갈 거고요.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10,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많이 물린다 생각하고 한 7,500원 이하, 한 6,000원쯤까지 밀렸을 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12,000원 반등 나온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뉴프렉스 뉴프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730원. 비중이요? 50%입니다. 50%입니다. 비중이 좀 많네요. 네. 일단 지금 이 자리는 N자 반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N자 반등은 6,500원짜리, 6,600원짜리 지지가 된다면 슈팅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스마트폰 기대감이라든가 애플 비전 프로 이런 쪽을 엮여가지고 올라온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살아있다면은 얘는 아마 8,000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한번 8,500원에서 9,000원까지 시세를 한번 줄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6,7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뭐 추가 매수 한다는 전략을 가지면서 가져가는 것보단 6,700원 무너지면 그냥 손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네, 그래서 억울하시더라도 6,700원 무너지면은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지가 된다면 8,500원에서 9,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 잘 매도하시면 된다.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냅두고 손실이 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경제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자꾸 고점 매매를 추천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속지 마시고 저점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